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온 걸 느낄 수 있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도 맑고 높아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날인데요. 오늘 주식시장의 하늘도 함께 화창한 모습이었지만 오래지 않아서 살짝 구름 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는 3,400포인트를 경신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전자닉스가 힘이 빠지면서 지수도 잠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지금은 양지수 모두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는 먼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1%대의 상승세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주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규제를 정비하겠다라는 발언에 힘입어서 섹터 전반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살펴보면요. 유럽 당뇨학회가 오늘 밤부터 시작되고요. 목요일 새벽에는 FOMC에서 금리 인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모멘텀 투자로 살펴볼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섹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정들 덕분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비만 치료제 테마를 살펴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만 치료제 글로벌 개발 동향과 함께 우리가 주목할 한국 기업들은 어디까지 뒤따라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맞대결을 펼치면서 주변에서도 하나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를 선도하는 양대 산맥은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인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 덕에 한때 유럽 시총 1위를 달성했고 일라이릴리 역시 젯바운드 덕분에 미국 헬스케어 섹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처음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은 것은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였습니다.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식욕을 낮추는 효과가 비만 치료제로서도 효과가 있다 해서 2014년 처음으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로 인정이 됐죠. 그 이후 오젬픽은 당뇨병 치료제로만 승인됐지만 주 1회 투약한다는 편의성, 그리고 비만 치료제 유사한 효과로 비만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다가요. 2021년 드디어 위고비가 정식 비만 치료제로 출시가 됐습니다. 주 1회라는 편의성까지 모두 갖춘 약으로 아주 센세이션한 혁신을 이끌어냈죠. 일라이릴리도 그 뒤를 이어서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개발했는데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는 마운자로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는 식욕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GLP-1 계열 호르몬만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GIP까지 타겟해서 단순히 식욕 감퇴뿐만 아니라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 결과가 위고비보다 젯바운드, 즉 마운자로의 효과가 더 좋다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이미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에 도전하기 위한 경쟁자들의 공세는 거셉니다.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일부 점유율만 차지하더라도 높은 매출과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비만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낸 한국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최소 9개에 달하는 관련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거나 관련 플랫폼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임상 단계 역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은 한미약품인데요. 이번 유럽 당뇨학회에서도 관련 파이프라인 임상을 공개합니다. 우선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일명 HO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는데요. 가장 먼저 개발된 파이프라인은 에페글레낙타이드, 현재 마지막 임상인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정대로 출시된다면 첫 한국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입니다. 한국판 위고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의사들 대상으로 상품명 공모전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실제 제품으로 나올 날이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HM1527호. 이 파이프라인은요, GLP-1을 타겟할 뿐만 아니라 젯바운드처럼 GIP와 GCG 등 다양한 수용체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다중작용제고요. 또 지난해 11월 미국 당뇨학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파이프라인은 HM17321. 비만 치료제로서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체중 감소와 함께 근육량까지 키워드는 퍼스트 인 클래스 계열 내 최초 신약을 노리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GLP-1 계열을 타겟하는 치료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임상 1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빅파마 머크에게 지방 간염 치료제로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 에피노페그 듀타이드도 있는데요. FDA는 지난 6월 이 파이프라인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했고요. 임상 2상 결과는 올해 하반기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임상 결과 발표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일정들 참고해 보시죠.
최근 비만 치료제 연구 트렌드는 이 두 번째 파이프라인처럼 GLP-1 단일 수용체 작용제보다 GIP, GCG 그리고 아밀린 같은 다수의 추가적인 타겟을 활용한 다중작용제 형태로 개발되는 게 트렌드입니다. 이 다중작용제들은 오젬픽 그리고 위고비 같은 GLP-1 계열의 단일 작용제보다 여러 수용체를 타겟해서 보다 높은 효과를 앞세우고 있죠. 또 다른 연구 트렌드는 주 1회 주사제형을 월 1회 주사제형으로 늘리거나 주사제를 주사가 아닌 제형, 대표적으로 먹는 약이나 혹은 패치 형태로 개발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효를 오래 지속하도록 만드는 기술, 즉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은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인데요. 올해 200% 넘게 오른 펩트론 그리고 100% 넘게 오른 인벤티지 랩 모두 두 기업 모두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기술을 통해서 약물을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게 하는 방식을 통해 주 2회 제형을 월 1회 제형으로 개선하는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두 회사 모두 해외 빅파마와 공동 연구 개발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펩트론은 일라이릴리와 그리고 인벤티지랩은 베링거 인겔하임과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최근 펩트론이 장기 지속형 제형 변경의 핵심 기술 스마트 대포를 활용한 상용약을 개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두 회사 모두 본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형 개발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먹는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팔에 붙여서 약효를 흡수시키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형의 비만 치료제 역시 국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원제약이 라파스와 함께 대웅제약도 함께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원제약은 현재 임상 1상을 완료한 상태로 대웅제약은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봐서 보다 종합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기업도 살펴보겠습니다. D&D 파마텍도 나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 메세라와의 7개 파이프라인을 기술이 이전하면서 함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은 DD5와 DD1부터 DD3가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